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폭스바겐과 논의 무산, 폭스바겐, 애플카 두렵지 않아, 닛산과도 이견으로 협상 결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애플이 정말 애플카가 나올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애플이 너무나도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같죠. 심지어 폭스바겐 다음 주자로 기아차의 다음 주자로 보이고 있는 폭스바겐과도 사실상 무산으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기사가 떴고, 일본차 업체 닛산과도 협력이 결별이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다시 돌고 돌아서 현대기아차? 만약 현대기아차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애플이 지금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시 애플하고 현대기아차가 다시 협력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애플 입장으로서는 많이 소그리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폭스바겐과 협상 사실상 무산입니다. 지금 스바겐 CEO가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폭스바겐은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애플카를 제조할 유력 파트너사로 지금 거론이 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사의 파트너십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라는 논의가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허버트 다이슨 폭스바겐 CEO는 지난 14일 날 독일 현지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터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은 한 번에 정복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 분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애플은 하룻밤 사이에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무산과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이스 CEO는 애플은 이미 배터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자인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실상 무한한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애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애플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임을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과 또한 폭스바겐 전기차 사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애플은 배터리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어. 그런데 너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폭스바겐은 지난해 23만 1600대의 전기차를 이미 생산을 한 업체입니다. 매출액은 현재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매출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이 테슬라보다 더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공장이 충분치는 않아요. 그런데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시장은 진출은 늦었지만 이미 공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공장을 전기차로 전환만 시킨다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기술력만 조금만 있으면 다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폭스바겐의 가장 특징,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의 전기차 시장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전년 대비 214%나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2020년에 2019년보다 2014배나 크게 성장했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냈다라고 해서 지금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폭스바겐 발표에 대해서 현지 언론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서 폭스바겐도 애플과의 협력 논의를 중단한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애플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까는 소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애플 너희 들어와봐, 우리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대담하게 말을 할 정도면 애플하고 협력 논의가 거의 중단된 것이라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소식도 나오고 있죠. 닛산과의 협력 결렬. 닛산과도 애플이 협력의 결렬순을 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해서 애플이 닛산과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별 진전 없이 끝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닛산과의 협력이 결렬된 주된 원인은 애플 브랜드 사용 문제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관계자는 애플이 닛산의 자사 브랜드의 자동차를 만들 것을 요청하면서 협상이 흔들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는 닛산을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격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제품 브랜드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서 회사 고위 경영진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실무진에서 이 내용이 끝나버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닛산의 아슈아니 굽타 최고 운영 책임자는 우리의 디자인과 개발, 제조 방식은 닛산이라는 자동차 제조 업체로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협상 과정에 주도권 다툼이 있었음을 지금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자, 이 맥락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의 고유 디자인, 개발, 제조 방식, 이것은 닛산이라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디자인, 개발, 제조 방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굽타 CEO는 현재 애플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만의 고객 만족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리고 폭스바겐, 닛산, 이렇게 왜 애플이 협상이 자꾸 결렬될까요? 그 이유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차 업계의 폭스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폭스콘은 지금 아이폰 제조를 담당하는 대만 업체고, 그리고 기술의 공유 대신 단순 조립의 하청 업체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차 업계의 폭스콘이라고 말을 하면, 말하자면 이 자동차 업계의 모든 것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단순히 제품만 만들어주는 업체로,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내용과 맞먹는 것입니다. 자칫 애플과 손을 잡았다가 제품만 그냥 만들어주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두려워하다는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코메르츠방크의 데미안 플라워스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애플은 파트너가 아닌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원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애플 자체는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하청업체로 그냥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가 중단되었던 현대 기아차 역시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 분석이 나와 있어요. 정확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애플이 자사 브랜드 파워를 넘어서 어떠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 여전히 일부 전문가는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 그런데 기술 공유가 없기 때문에 자꾸 협상이 틀어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요? 마그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그나가 최종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마그나와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생각 없어요. 그냥 단순 조립하고 있는 OEM 업체일 뿐입니다. 지금 애플과의 협상 결렬 소식에 닛산 주가는 도쿄 증시에서 15일 오후 2시 10분 현재 2.8% 급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애플이 자꾸 눈에 밟힐까요? 자동차 업계에서. 그 이유는 브랜드 파워 때문입니다. 애플은 지난 2014년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왔지요. 201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DMV로부터 자율주행차 테스트 허가를 받고 본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운전을 하는 등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에 따르면 애플은 66대의 시제품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제품 생산하는 OEM 업체만 구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미 시운전도 끝냈다, 다른 것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기술력은 떨어져요. 그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 자동차 회사가 아닌
자동차 회사와 연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의 그 기술을 전파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죠. 애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자동차 회사와 협력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지금 어불성설이 되어가는 것 같고 협상이 계속적으로 결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다시 현대자동차와 협력 관계를 맺을까라는 그런 기사들도 뜨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협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갖고 그러나 만약 협력을 다시 하게 되면 애플이 현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으면 현대기아차와 협력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만약 현대기아차와 협력하는 소식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애플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성사는 된 것 같아요. 성사는 됐는데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대기아차에서 조금 대화 상대가 어려워서 그만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 소식들이 다시 전하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만약 다시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취할 거는 확실하게 취하고 그리고 얻을 거는 확실하게 얻어가면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 단독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이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지지 않고 이기는 방향으로 협력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